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엔딩 시즌6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마지막 배팅이 12년 전이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네, 마카오기님. 네. 오늘도 도박의 훈수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오늘도 제가 최애하는 게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떤 곳들이 함께 하셨나요? 유튜버입니다. 코르님과 제갈건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갈건님 지난 편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 도박엔딩과는 처음으로 그때 함께 하셨었는데. 그랬죠. 네. 예, 예. 진심으로 이야기하셨던 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했었던 그 첫 편의 기억 어떻습니까? 저도 일단 당사자고 네. 또 저 자체가 회복자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 제 경험담 네. 그리고 뭔가 제가 느낀 것들 그거를 이제 우리 중독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었던 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네. 그걸 또 알아봐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철학 이야기 하셨는데 네, 네. 오늘은 이제 에피소드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예. 사연자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또 경험담 좀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르님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 네, 저는 뭐 똑같이 일하고 또 간간히 책도 쓰고. 책도 쓴다고? 네네, 책 쓴 지는 지금 3년째인데 아직 네. 완성을 못 해가지고 계속 오래 쓰고 있는데. 주제가 뭐예요? 도박 관련된 겁니다. 오. 네, 중독과 관련된 거. 네네.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힘든 거를 극복했나 요거 쓰고 있습니다. 회복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책이 나온다면 저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사연자의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도 받고 도박 엔딩 영상도 보면서 3개월째 도박을 끊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은데 우연히 도박을 접한 게 화가 되어 2년 동안 모은 돈은 물론이고 억대의 빚도 지게 되어 인생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도박에 빠졌을 때의 빚독촉, 조마조마함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살만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모든 생각이 도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도박을 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난 후 집에 오면 텅 빈 방 안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도 재미가 없고 돈을 빌리다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서 만날 사람도 없으니 텅 빈 시간이 정말 무료하고 공허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도박을 조금만 해볼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도박을 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시련이 찾아올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 시련이 찾아오지 않게 어떤 것들을 제가 더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네요. 네. 네, 우리 마카오김님께서 항상 하셨던 얘기가 도박을 끊는 것 자체로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도박을 끊어서 어떻게든 버텨내고는 있지만 이 삶 자체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삶이거든요.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 도박을 멈췄다. 그때 무슨 기분이냐.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연애 많이 해보셨잖아요. 연애 많이 했죠.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음. 뻥 차였어요. 네,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허하죠. 항상 함께 보냈던, 뭔가 함께 했던 사람이 네.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슬픔도 슬픔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네. 그 상황 사실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일주일 동안은 정말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 이후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 그렇죠. 그 막막함. 심심하고 네. 뭘 해야 되지? 누굴 만나야 되지? 그리고 결국에는 카톡 열어서 잔이가 들어가거든요. 잔이. 네, 꼭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게 제발이죠. 네, 제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연애를 떠올려 보면 네. 도박을 하던 사람이, 술을 마시던 사람이, 마약을 하던 사람이 삶에서 그걸 빼냈다. 와, 이 막막함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네.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떻게 슬기롭게 새로운 여자를, 더 좋은 여자를,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날 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 네. 그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제갈건님은 이제 중독이 되셨던 게 도박은 아닙니다만 네. 알코올에 중독이 되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근데 알코올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후에 네. 찾아온 어떤 공허함, 무료함 이런 거 있었습니까? 저도 당연히 있었고요. 네. 일단 이 사연자분 말씀 들으면서 저는 딱 꽂혔던 게 뭐냐면 네. 20대를 굉장히 아무튼 열심히 살았다. 어렸을 때 내가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 중독자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서 에너지 자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도박 같은 경우에도 남들은 좀 하다가 뭐 밤새서 뭐 며칠씩 눈 빨개질 때까지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연애를 많이 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아야 에너지가 됩니다. 넘치는 거죠. 정력이 네. 많아야 되는 네. 거고. 그랬을 때 이분이 에너지가 그만큼 많은 분이라는 거. 일단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에너지가 원래가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에너지를 댐 같은 거 생각하면 물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흘려 보내는데도 더 많은 배출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저도 술 딱 끊고 났을 때는 저는 이제 이 중독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 마신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딱 이제 한 목요일부터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해서 목금토 한 3일 정도를 어쩔 때는 잠도 안 자고 마신 적도 있었던 것 거의 같아요. 때려부는 스타일이었군요. 이제 한 3일은 이제 작정을 하고 마시는 거죠. 네. 그거 이제 뭐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내가 그래도 한 4일 열심히 살았으니까 3일은 이제 뭐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 아까 말씀하신 꼭 연애하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잠적해버린 것 같은 네. 이별 통보도 없이 뭘 해야 될까? 그 목금토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요일 밤부터 토요일 뭐 일요일까지. 이 중독자들한테 내가 중독된 어떤 대상, 네. 뭐 그게 물질이 됐던 어떤 행위가 됐던 그거는 내 삶의 전부거든요. 그렇죠. 유일한 낙이고. 근데 이 낙을 갑자기 누군가 딱 뺏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비유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댐의 물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차 있다. 네. 그러니 결국 그 물을 낮추려면 그 수준을 낮추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보내는 것도 필요하다. 네네네. 이거가 굉장히 초점인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나누는 거에 있어서 다른 사람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꼭 이 물기를 흘려보내는 네. 여러 가지 많은 남보다 더 많은 방법과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 맞아요. 코르님, 네. 코르님은 중독을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찾아왔던 무료함, 공허함, 지금 설명하자면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이제 여자친구 비유를 아주 잘 들으셨는데 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고 일반인 여자친구가 아니고 꽃뱀인 거예요. 꽃뱀. 네. 그래서 엄청난 스킬과 네. 그러니까 나를 거의 뭐 환장하고 미치게 만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거죠. 네. 그럼 사람들이 꽃뱀한테 당하면은 이제 많이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왜 쟤한테 빠졌어 하는데 꽃뱀들은 그만의 스킬이 있는 거예요. 스킬이 있어요. 모르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남들이 막 비난하고 그랬지만 어쩔 수 없이 끊는 상황이 왔지만 네. 나는 그게 너무나 그립고 나한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 다 썼기 때문에 네. 그게 빠지는 순간 미치는 거죠. 돈을 잃었기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이것 때문에 받고 뭐 사채업자든 뭔가 이제 괴로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막상 또 그만하는 순간 미치는 겁니다. 안 하면 이 금단 현상이 도박도 안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걸 시간을 보내지 오늘 눈 떴을 때 뭐 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빼면은 말 그대로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대안을 할 수 있는 거를 찾고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올 때까지는 좀 버티고 참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커워기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공허함과 무료함이 네.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으세요? 도박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네. 의지로 멈춰 할 수 있어. 아니 사람이 그거 하나 못해. 라고 얘기하시지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박 중독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뇌의 보상 체계가 바뀐 거라고요. 네. 도파민의 항상성 레벨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네. 다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몇 개월간 어디에 가둬놓고 가만히 더 이상 그걸 못하게 하든 아니면 금단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는 결국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바뀐 상상성 레벨 자체를 다시 본래대로 바뀌는 데까지는 뇌의 보상 체계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때까지는 네.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우리의 가득 차 있는 물줄기를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면서 그 레벨을 다시 정상으로 돌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인 것 같고 핵심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박하는 애한테는
야, 차라리 도박할 거면 차라리 술을 먹어. 술을 먹는 사람한테는 야, 차라리 술 먹지 말고 게임을 해라. 차라리 그걸 해라. 그러니까 뭐라도 덜 나쁜 거 하면 돈이라도 덜 잃든지 아니 몸이라도 덜 망가지든지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건 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중독을 중독으로 대체한다는 거거든요. 예, 도박 중독이 워낙 나쁘니까 술이나 여자로 대체하겠다. 뭐 술이 워낙 나쁘니까 도박으로 대체하겠다. 게임으로 대체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중독 행위만 벗어나면은 조금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중독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종종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중독이라는 건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중독이라는 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내가 안 걸리고 싶다고 아니면 감기에 걸렸는데 내가 기침을 멈추고 싶다, 열을 내리고 싶다 해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중독도 어떻게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대체제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독을 하는 과정이 일단 감기 걸리면 뭐 항생제를 맞든지 해가지고 이제 감기를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면역 체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감기 걸리는 것도. 그럼 면역력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너 도박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술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해라, 게임으로 대체해라 한다는 거는 감기에서 벗어나고 대신에 이제 다른 질병에 걸리라고 하는 거랑 이제 뭐 당뇨라든지 네. 어쩜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게 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내가 도박 생각 자체가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좀 대체제가 필요한데 그걸로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등산이었던 거잖아요. 이제 몸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어떤 사람은 등산하다 보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최대한 많은 걸 해보라는 거죠. 도박에 100이 쏠려 있었다면 이거를 10, 20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로 분산을 해줘야 된다. 그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 했던 것들 있잖아요. 독서가 됐든 닥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게임 뭐 이런 같은 중독성을 가진 건 좀 빼고 그러니까 해도 좋아요. 근데 게임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PC방 갔다 오면 그럼 나가서 맥주를 한잔 한다든지 또 그리고 맥주 마시다 보면 친구들 잠깐 만나서 대화를 또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야지 하나를 하나로 대처하려고 하는 생각은 상당히 중독자들한테는 위험한 생각이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건 내 삶의 나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도박이든 술이든 하나의 거의 100%를 다 쏟아버리니까 그렇죠.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걸 균형 있게 10, 20, 10, 20 이렇게 쭉 분산해서 나만의 균형점. 이건 모두 일률적으로 같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정말로 내가 안 해본 여러 가지 걸 하면서 나만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결국 중독에서 회복한다는 것을 요약하면 딱 그 한마디로 될 것 같아요. 나만의 균형점을 찾아가자. 조금 에너지를 나눌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코르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게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게밖에 못 가요. 처음에. 처음에는 처음에는 내가 이제 숨어서 혹은 혼자서 뭔가 이렇게 하던 게 남아 있어가지고 사실 아까 뭐 등산이라든지 신체적인 활동은 그 에너지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요. 처음에는 거기까지. 그냥 지금 안 하는 것 자체로 고통이고 지금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감옥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를 나가서 또 뭘 해라? 안 됩니다. 그게. 물론 그게 답이긴 한데 최종은 거기 가는 게 맞는데 처음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포트폴리오 나누라는 게 저는 로또, 비트코인, 주식 이렇게 간 거예요. 내가 이거를 도박은 내가 안 해야겠다 이제. 도박은 안 하는데 그러면 대신에 내가 지금 날린 돈을 이거 어떻게 갚지? 처음에 이제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몸이 또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하던 게 그거라서 요만큼밖에 못 벗어나요. 확 돌아서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그게 제한적이에요, 되게. 내가 사고도 그렇고 하던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방송을 만약에 보시고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니까 안 해왔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빨리 나와야 돼요. 그냥 아예 난 이쪽으로는 소질이 없구나. 나는 이제 도박 관련된 거는 나한테 안 맞는구나를 빨리 내가 깨닫고 나올 생각을 해야지. 비슷한 걸 또 찾아가다 보면은 또 내려가고 이제 그땐 더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안 활동을 하시더라도 도박과는 완전히
반대인 것들 위주로 그걸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암 걸리면 네. 항암 치료하거든요. 네. 근데 항암 치료는 몸에 좋은 걸까요? 사실은 좋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항암 치료하면 머리 빠지죠. 네. 막 엄청난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암을 치료하려면 그걸 감수하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사실 조금은 다른 의견일 수 있지만 저는 도박을 끊는 초기 아니면 술을 끊는 초기에 항암 치료하듯이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중독이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하는 거니까 그거에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박을 멈췄는데 술이랑 게임으로 가는 거 사실 똑같은 즉각적인 보상을 쫓아가는 거라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 만약 항암 치료를 하듯이 네. 네가 지금 당장 길 게 필요하다면 잠시 기대라. 다만 기억해야 할 건 이건 도박을 멈추게 해줄 수 있을지언정 네 삶을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향은 아니다. 잠시 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쓰는 극약 처방일 뿐이다. 이걸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중요한 거는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우선 도박한 사람들 보통 대부분이 사람 없는 데서 혼자 핸드폰만 가지고 이거를 혹은 뭐 PC 앞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나와야 돼요. 네. 재발에 대한 너무 큰 두려움,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내가 지금 이 상태를 끌고 가겠다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의 또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조금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